안녕하세요. 하즈소프트 이봉석입니다. 오늘 윈도우 드라이버 연대기 2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캔슬에 대해서 잠깐 배웠었는데, 그때 우리가 캔슬 스핀락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들었는데, 그것을 가벼운 해석을 제가 했었죠. 가볍게 캔슬 스핀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획득하는 건 캔슬 프레임워크를 긴장하게 하고, 또 캔슬 스핀락을 풀어주는 건 캔슬 프레임워크를 긴장을 풀어라, 긴장을 풀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는데, 오늘은 드디어 이제 그 캔슬 스핀락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차피 우리가 드라이버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은 윈도우즈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캔슬 프레임워크와 같이 어울려서 코딩을 돌려야 될 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그 프레임워크가 동작하는 어떤 요구사항, 어떻게 돌아가고 또 왜 우리가 캔슬 스핀락을 획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또 오늘 새로운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는 이제 동기식 파일 핸들을 사용하는 경우에, 일단 동기식 파일 핸들이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를 배웠어요. 동기식 파일 핸들이라는 것은 그 하나의 파일 핸들과 대응되는 IRP는 항상 동시에 하나밖에 만들지 못한다, 이런 얘기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리드 파일이라든지 라이트 파일 같은 걸 아무리 동시에 쓰고 싶어도 시스템 내부에서는 항상 하나의 IRP밖에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리드 파일에서 IRP가 만약에 사용 중이라면 그 어떤 방법으로 라이트 파일을 한다 해도 그 리드 파일이 돌아오지 않고는 절대로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이 IRP를 새로 만들지 않고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막아버린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잠시 보류시킨다, 블러킹 시킨다, 잡아둔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드 파일과 라이트 파일 둘이 만약에 동시에 들어가면 어느 하나를 먼저 처리하고 그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와야만 두 번째 게 들어가는, 이런 개념의 바로 이 동기식 파일 핸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드라이버는 IRP를 이제 처리할 때 조금 더 세련된 코딩을 위해서 항상 언제든지 취소라고 하는 요청이 올 수 있다, 이 IRP에 대해서는 취소라는 요청이 올 수 있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IOSET cancel routine이라는 함수를 불러서 자신의 어떤 취소 루틴을 IRP에 등록하는 그런 작업을 미리 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취소 루틴을 반드시 등록하고 계셔야만 해당하는 IRP가 취소가 이루어질 때, 취소 요청이 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취소를 완료한다, 즉 취소 완료 요청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뭐 완료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완료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니까,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는 IO complete request 함수였잖아요. 그죠? 모든 IRP는 우리가 완료 요청을 할 때는 항상 IO complete request라는 함수를 불러서 완료를 요청했었죠. 마찬가지로 취소 완료 요청도 똑같은 함수를 쓰게 되는 겁니다. 다만 그 IRP의 그 상태 값이 status canceled라고 하는 약속된 값을 사용하고 이어서 IO complete request라는 함수를 부르면 이것이 바로 취소 완료 요청이 되는 것이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캔슬 스핀락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취소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볼 텐데요. 취소 프레임워크라는 용어는 사실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만들어낸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혹시 인터넷을 통해서 찾겠다 이러시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취소하는 어떤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는데, 그 프레임워크와 같이 어울려져서 드라이버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으로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취소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캔슬 스핀락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첫 번째로 윈도우, 자, 여기서는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IO 매니저라고 적었죠? IO 매니저. 그 윈도우에 보면 이제 커널 말고 다양한 이사진들이 있습니다. 집행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IO 매니저, 어차피 윈도우즈 커널 파일에 같이 들어있지만 이제 메모리에서 존재할 때는 별도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집행부, 이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IO 매니저라고 하는 녀석이 IRP의 취소 작업을 지원하는데, 취소 작업,
취소 작업을 지원하지 않게 되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IRP 취소 작업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IRP가 처리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강제로 종료한다든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IO 매니저는 그런 것 때문에 IRP 취소 작업을 지원하는데, 그때 다중 프로세서, 그러니까 2개 이상의 CPU,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의 CPU가 동시에 돌아가는 그런 환경에서, 다중 프로세서 환경에서 동기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취소를 처리하다 보면 아주 크리티컬한 동기화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캔슬 스핀락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캔슬 스핀락을 윈도우 IO 매니저가 직접 사용한다는 거예요. 캔슬 스핀락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시스템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윈도우 시스템이 부팅을 하고 나면 그 전체 윈도우 시스템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런 스핀락, 그것이 바로 캔슬 스핀락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유일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동기화 객체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 CPU가 다 이 획득하려고, 이 동기화 객체를 획득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한 녀석밖에 획득이 안 되기 때문에 획득을 못한 애는 획득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그런 코드가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에 관련돼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핀락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스핀락, 뭐 이렇게 잠궈 놓는다, 미리 잠궈 놓는다. 그런데 잠궈 놓는데 어떻게 잠겨 놓느냐? 스핀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 돈다는 거죠. 자, 지금 열쇠가 하나 가운데 있어요. 열쇠 가운데 있고 양쪽에 CPU가 있어요. CPU A, CPU B가 각각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프로그램이 같은 열쇠를 획득하려고 했어요. 자, 똑같은 열쇠를 둘 다 획득하려고 했어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획득을 한 층은 A CPU에서 만약에 열쇠를 획득을 했다? 그러면 걔는 내려갑니다. 그런데 B CPU B에서는 획득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계속 스핀을 도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해요. 그죠? 진짜 무식하죠. 그러니까 이 무식한 작업들은 굉장히 CPU를 버리는 낭비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스핀락은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지만 써야 된다고 한다면 빨리 획득하고 나면 빨리 반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셨죠? 스핀락은 획득을 해서 작업을 했으면 빨리 반납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열쇠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열쇠가 하나가 있는데 열쇠를 양쪽 CPU가 다 획득하려고 하면 어느 한쪽은 획득을 하지만 어느 한쪽은 계속해서 스핀을 돌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때 운영체제는 그냥 이렇게 돌고 있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때 디스패치 레벨로 올린다는 것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즉 CPU의 현재 IRQ 레벨을 디스패치 레벨로 올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이 정도는 바로 확인되시죠? 디스패치 레벨을 올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스케줄링을 막겠다는 뜻이죠. 스케줄링을 막겠다. 그래서 결국은 스케줄링이 되지 않도록, 다른 스레드로 CPU를 뺏기지 않도록 CPU를 잡아놓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어차피 스핀락을 획득하는 이런 작업들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작업이기 때문에 빨리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럴 때는 스케줄링을 과감하게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CPU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냥 무조건 잡고 있는 겁니다. 얘가 놔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스핀락이라고 하는 거를 획득을 하게 되면 항상 무슨 레벨? 디스패치 레벨. 그리고 획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디스패치 레벨에서 계속해서 획득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스핀락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윈도우 시스템에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자들이 목적에 맞게 스핀락을 많이 만들어 쓸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 커먼한 어떤 스핀락, 코먼 스핀락이라고 하고, 여기 열쇠들을 제가 그려놨습니다. 자, 은색으로 되어 있는 열쇠들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건 그냥 코먼한 스핀락이에요. 얼마든지 개발자들이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일반 스핀락이라고 하자면, 빨간색 열쇠는 딱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잖아요. 시스템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캔슬 스핀락이라는 종류의 것이에요. 그래서 윈도우 시스템이 유일하게 요거 하나가 있으니까, 앞에 그림에서 만약에 이와 같은 패턴으로 두 CPU가 동일한 스핀락, 캔슬 스핀락 열쇠를 만약에 가지려고 돈다면 이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첫 번째 CPU가 열쇠를 뺏어가고 걔가 돌아가지 않으면 두 번째 CPU는 계속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빨리 열쇠를 가져간 쪽에는 열쇠를 빨리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사실 이런 열쇠가 하나다. 열쇠를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게 한다. 이건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가장 확실한 동기화 방식입니다. 그렇죠? 둘이서 어떤 동시에 어떤 코드를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즉, 만약에 A는 아래로, B도 아래로 이 두 개가 동시에 진행하면 안 되는 작업이라면 어느 하나만 작업을 진행하고 두 번째 건 무조건 기다리게 하니까 얼마나 스핀락이 굉장히 확실해요. 그죠? 그래서 드라이버 개발을 하다 보면 스핀락을 좀 많이 쓰는 경향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스핀락은 많이 쓸수록 손해예요. 확실히 동기화는 되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냥 뭐 내가 뭐 조그만 벌레 하나 잡으려고 그냥 초가상간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 초가상간을 다 태워도 벌레는 잡을 수 있지만 너무 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핀락은 내가 꼭 필요한 데서는 사용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얘보다는 디스패치 오브젝트, 그러니까 스케줄링과 같이 어울려줄 수 있는 이벤트라든지 뮤텍스, 세마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두 개의 대표적인 함수가 있었죠. 캔슬 스핀락을 다루는 함수로서. 자, 이건 이제 여러 번 나오니까 기억을 아예 하세요. 첫 번째로 IO, acquire, 캔슬 스핀락, IO, release, 캔슬 스핀락. 자, 이 함수의 각각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용어의 그 함수 이름에서도 나와 있듯이 첫 번째 거는 캔슬 스핀락을 획득하겠다 라는 뜻이죠. 아래는 캔슬 스핀락을 풀어주겠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획득하는 함수와 풀어주는 함수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쌍으로 둘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 지금 그 파라미터를 한번 볼까요? 파라미터를 보시면, 자, 캔슬 스핀락을 획득하는 함수의 파라미터로 들어간 게 IRQ 레벨인데 포인터가 들어가죠. 뭔가 담아올 포인터가 들어가죠. 이것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자, 내가 이 함수를 부를 당시 IRQ 레벨이 패시브 레벨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디스패치 레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APC 레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레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레벨에서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결국 IRQ 레벨이 어디로 올라가요? 디스패치 레벨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스케줄링이 절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풀어줄 때까지는. 그러니까 나중에 풀어줄 때 이 IO 릴리즈 캔슬 스핀락을 부를 때 이때 파라미터로 IRQ를 다시 넣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결국 acquire 캔슬 스핀락을 할 때 당시에 원래 IRQ 레벨 값으로 돌아가야죠. 그렇죠? 왜냐면 이 사이에 스핀락을 획득한 상태에서는 절대 스케줄링이 아니라는 디스패치 레벨을 유지하니까. 그래서 디스패치 레벨이 아닌 더 낮은 레벨에 있었다면 그 레벨 값을 기억하기 위해서 acquire 캔슬 스핀락 함수의 파라미터로 이렇게 IRQL 값을 받을 수 있는 메모리에 포인터를 넣어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은 값을 가지고 릴리즈 캔슬 스핀락의 파라미터로 사용을 하셔야만 IRQ 레벨이 복원이 된다는 거. 자, 이해가시죠? 자, 이제 남아있는 그림은 몇 장 안 되는데요.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캔슬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왜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것을 한번 지금 배워볼 텐데, 자, 보시죠.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여기까지는 코딩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디바이스 오브젝트 오른쪽에 보세요.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있죠. 또는 뭐 디바이스 익스텐션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자, 이 디바이스 오브젝트 안에 여러분들 Q 아시죠? Q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오는 그런 Q가 있잖아요. Q를 하나 만들었다고 할게요. Q 뭔가를 넣겠다는 거죠. Q를, 그러니까 드라이버 개발자가 Q를 정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래다가 current IRP라는 어떤 변수를 하나 준비한 거예요. 현재 IRP 이런 뜻이에요. 현재 IRP. 그러니까 Q를 하나 만들고 현재 IRP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드라이버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땠어요? 리드 IRP 받아서 처리해서 돌려주면 그 다음에 또 라이트가 내려오고 라이트 IRP가 오면 또 그거 처리해서 돌려주면 또 리드가 오고 이런 식의 어떤 싱크로너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조만간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배우게 될 그런 어떤 IRP의 움직임에서는 이렇게 항상 싱크로너스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싱크로너스한 것도 한 반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또 나머지 반 정도는 에이싱크로너스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 IRP라고 하는 게 내가 IRP를 하나 받고 하나 컴플리트하면 또 하나가 들어오고 이런 구조가 아니고
디스패치 루틴으로 IRP가 막 들어올 수도 있어요. 막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떤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하드웨어의 반응 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호출자가 IRP를 여러 개를 계속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조금 과하게 시나리오를 짜긴 했지만 그런 상황들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Q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Q에는 IRP가 큐잉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림을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지금 4개의 IRP가 큐잉이 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Q에 있는 IRP가 이제 하나 뽑아진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뽑아진 겁니다. 이 빨간색 화살표가 뭐냐면 이걸 뽑아온 겁니다. 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자들의 코드예요. 개발자들이 작성해야 될 코드인데 이런 형태의 코드를 만들게 될 거란 얘기예요. 자, 보세요. IRP를 뽑아오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셨죠. xx start next 패킷이라는 함수에서 자,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로 보냈어요? xx start io라고 이름을 붙인 함수로 보낸 겁니다. 아셨죠? 당연한 거죠. 왜 Q에 들어있는 걸 뽑아와야 되는 거니까. Q에 있는 걸 뽑아야 되니까. 자, 만약에 Q가 비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럴 때는 XX 스타트 패킷이 분명히 사용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 처음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IRP가 어디로 옵니까? 디스패치 XXX로죠? 디스패치 XX로. 자, 여러분 드라이브 코드죠, 이것도. 색깔 제가 안 칠했네요. 자, 여러분들 드라이브 코드로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IRP를 받아가지고 XX 스타트 패킷이라고 어떤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 논리는 어떤 논리냐면, 여기 제가 적어놨죠. 현재 IRP가 있다면 IRP를 큐잉하고, 없다면 XX 스타트 IO를 호출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큐잉된 게 없는데 최초에 들어온 IRP가 왔어요. 그럼 이걸 큐잉을 시키는 게 맞을까요? 지금 큐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현재 아무것도 처리되고 있는 게 없어요. 비어있어요. 처음에 IRP가 왔어요. 이거 큐에다 넣는 게 맞을까요? 그거는 성능상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 얘는 그냥 직접 처리하자. 그런데 직접 처리를 하는 도중에 또 내려오는 IRP는 얘는 큐잉을 하자. 이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게 순서대로 쫙쫙쫙 내려왔을 때 만약에 1번이 먼저 왔어요. 그때 Q에 큐잉이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1번은 그냥 처리하고 2번, 3번, 4번은 Q에다 넣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능상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논리를 구현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드라이버 개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코드를 가지고 그런 논리, 그래서 제가 XX 스타트 패킷이라는 어떤 논리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참고만 해두시면 됩니다. 참고만. 자,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보지 마시고 어쨌든 IRP가 쭉 들어있었는데 그 중에 IRP 1번이라고 적혀있는 이 녀석을 Q에서 제거를 한 겁니다. 그죠? 제거를 해서 뽑아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IRP를 처리하는 함수를 뭐라고 했어요? XX start IO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아셨죠? 내부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하겠습니까? IRP 1번을 이제 뽑아왔으니까 자, 처리하고 컴플리트를 하려고 하겠죠. 여기 그림에서는 석세스로 컴플리트를 하려고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주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죠? IRP는 지금 Q에 쭉 들어있어요. 지금 1번을 뽑아와서 처리 끝나면 다시 또 2번을 끄집어와서 또 처리하고 또 끝나면 3번을 끄집어와서 또 처리하고 이 작업을 할 거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죠? 왜냐면 Q에 들어있으니까 IRP가. 그거 다 처리해야 되니까. 하나씩 뽑아내고 하나씩 뽑아내고 하나씩 뽑아내면서 처리를 할 텐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갑자기 녹색을 보세요. 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이 강제로 종료를 했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IRP를 취소하고 싶다는 요청이 왔어요. 그런 요청이 왔는데 하필이면 취소하겠다는 IRP가 몇 번이에요? 1번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1번인 경우. 자, 이때 취소하는 OS 함수가 어떤 함수라고 배웠습니까? 지난 시간에 IO cancel IRP라고 배웠습니다. IO cancel IRP. 그래서 이 IO cancel IRP는 그 IRP 안에 들어있는 어디를 참조한다고 배웠습니까? 바로 cancel 루틴을 참조한다고 배웠었죠? 이 cancel 루틴에 들어있는 포인터, 함수 포인터를 끄집어내서 호출할 겁니다. 바로 이게 누굽니까? 드라이버 개발자잖아요. 우리잖아요, 우리. 우리가 cancel 루틴을 뒀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같이 디버깅 하면서 배웠을 텐데 cancel 루틴이 호출될 당시에 무슨 레벨이에요? 디스패치 레벨이죠. 자, cancel 루틴 안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기억 한번 해보세요. 기억을 막 살려보세요. 빨리. 캔슬 루틴이 하는 작업은 무슨 작업이었습니까? 바로 그 IRP를 컴플리트 하는 작업이었죠. 이걸 취소 완료 요청이라고 했었고, 그 작업은 어떻게 한다? 컴플리트를 하긴 하는데 뭐로? 캔슬드로 컴플리트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지금 CPU가 두 개라고 생각해 볼게요. CPU가 두 개예요. 첫 번째 CPU는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Q에 들어있는 걸 지금 막 제거를 해서 이제 이거를 XX 스타트 I로 보낸 거예요. 아셨죠? 보낸 거예요. 두 번째 CPU는 동시에 취소 요청이 온 거예요. 두 번째 CPU에선 취소 요청이 온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거 IRP는 똑같은 IRP1이에요. 자, 그래서 취소하겠다는 요청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별표로 제가 체크했던 부분, 이 두 부분이 어떤 문제가 생겨요? CPU 둘이서 동시에 처리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죠. 한 놈은 석세스로 컴플리트를 하고 한 놈은 캔슬로 컴플리트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딱 봐도 그렇죠. 딱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현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호를 할 수밖에 없을까? 어떻게 이것을 방어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연구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운영체제 코드는 어떤 게 운영체제 코드냐면 바로 이 IO cancel IRP잖아요. 이게 운영체제 코드예요. 그래서 이 운영체제 함수인 IO cancel IRP라는 함수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느냐면,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IO cancel IRP라는 이 함수는 내부적으로, 자, 먼저 cancel 스핀락을 일단 획득을 합니다. 캔슬 스핀락, 주황색 보이죠? 캔슬 스핀락을 획득을 합니다. 자, 캔슬 스핀락은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시스템 전체적으로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IO cancel IRP라는 OS 함수는 운영체제는 먼저 뭘 한다고요? 캔슬 스핀락을 일단 획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작업을 하고 싶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하고 싶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세요. 다이아몬드. 자, 캔슬 스핀락을 획득한 상태에서 캔슬 루틴이 있냐 이렇게 보죠. 캔슬 루틴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죠? 있으니까 캔슬 루틴을 호출한 거죠. XX 캔슬 루틴. 이게 앞에 그림에서는 뭡니까? 바로 여기잖아요. 여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캔슬 루틴이 호출됐을 때는 이미 IO cancel IRP라는 함수가 나를 불렀는데, 부를 때 이미 뭘 했다는 얘기죠? 스핀락, 캔슬 스핀락을 일단 획득을 해놓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는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 궁금했을 텐데, 바로 오늘 그 답을 알게 되셨죠. 바로 이 IO cancel IRP라는 함수가 내부적으로 일단 캔슬 스핀락을 먼저 획득한 상태에서 캔슬 루틴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캔슬 루틴 안에서는 무슨 작업을 했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캔슬 루틴 안에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캔슬 프레임워크의 긴장을 풀어준다. 기억나시죠? 즉 캔슬 스핀락을 풀어주는 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버 개발자 입장에서는 내가 획득을 한 적도 없는데 그냥 대신 풀어주는 작업에 코드가 들어가는 곳이 바로 캔슬 루틴이라. 그래서 왜 그렇다고요? IO cancel IRP 함수가 내부적으로 획득을 하니까 나는 풀어줘야 되는 거죠. 자,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럼 캔슬 루틴은 어떻게 작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current IRP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IRP가 여기서 막 가져와서 Q에서 가져와서 지금 처리 중인 거는 내가 항상 current IRP에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라고 하겠습니다. 가정을. 그럼 이 IRP 1번이 지금 처리 중인 거잖아요. current IRP 1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캔슬에서 봤을 때 current IRP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1번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취소하겠다는 말이냐? 이런 얘기죠? 내가 지금 1번을 처리하고 있는데 다른 쪽 CPU에서 지금 이쪽 CPU에서 취소하겠다는 말이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스핀락을 일단 어떻게 했습니까? 스핀락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난 작업 안 하겠다. 이 논리를 잘 보세요. 스핀락을 그냥 풀어줍니다. 긴장을 풀어주겠다는 거죠. 만약에 현재 current IRP가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니다. 자, 지금 취소하겠다는 내려온 IRP가 1번인데 current IRP가 1번이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다른 IRP를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스타트 IO에서. 그러니까 지금 취소하려는 IRP는 어디 들어있겠습니까? Q에 들어있겠죠. 그런 경우는 Q에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Q를 이제 마음 놓고 제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Q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스핀락을 풀어주는 거죠. 자, 스핀락을 먼저 풀어주고 Q를 제거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스핀락을 먼저 풀어주고 Q를 제거하게 되면 이 Q를 제거하는 또 다른 쪽의 CPU에서 작업이 일어날 때 그걸 방어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핀락을 풀어주기 전에 먼저 Q를 제거하고 스핀락을 풀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그 IRP를 이제 캔슬로 컴플리트 하면 되는데, 자, 그림은 이제 여기서 이걸 보셔야 돼요. 여기를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커런트 IRP에서 이 로직은 어떤 로직이냐면, 자, 스핀락을 풀어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뭘 불렀습니까? start next packet이라는 함수를 불렀어요. 자, 내가 구현한 함수예요. 바로 오른쪽에 있죠? 이 함수를 여기서 부른 겁니다. CPU A에서. 자, 부르면 이 함수는 어떤 일을 하는지 보세요. 보세요. 먼저 뭘 얻어요? 스핀락을 먼저 얻죠? 자, 스핀락을 지금 풀어줬기 때문에 얻을 수 있죠? 이거 지금 그림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쪽 CPU에서 호출한 겁니다. 이 XX start next packet을. 그러니까 스핀락을 다시 획득을 하고 Q에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Q를 제거합니다. 어차피 Q에 들어있지 않죠? Q에 의미 없죠? 그 다음에 현재 IRP를 지정합니다. 뭐를? 지금 요거 지금 취소하라고 하는 IRP를 현재 IRP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릴리즈 스핀락을 풀어주죠? 풀어줘서 스핀락을 풀어주고 나서 다시 스핀락을 또 획득합니다. 스타트 아이로 불렀죠? 스타트 아이를 호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핀락을 풀어주기 전에 뭘 먼저 기록해 줍니까? 결국은 캔슬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널로 바꿔주는 작업을 했죠. 그런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릴리즈 스핀락을 하고 컴플리트를 했죠. 자,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한 가지 묘한 묘한 패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패스냐면 바로, 자, 잘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CPU에서 이 그림을 따라와 보십시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죠? 첫 번째 CPU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왔죠. 지금 캔슬 루틴으로. 그렇잖아요. 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죠. 그렇죠? 첫 번째 CPU가. 자, 여기 첫 번째 CPU에서 여기서 어디로 갔습니까? 일로 왔죠. 여기서 일로 왔잖아요. 자, 여기서 내려갑니다. 자, 화살표 따라 계속 가보세요. 가다가 여기서 일로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일로 빠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미 그 IRP는 여기서 세트를 한 IRP인 경우에는 일로 빠지는 거예요. 즉, 내 스스로가 내가 세트한 경우는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기 돌아가 버려요. 리턴이 돼요. 여기 안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럼 어디 돌아가냐면 결국 여기로 돌아오겠죠. 여기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죠? 컴플리트 IRP. 이제 마음 편하게 먹고 내가 직접 컴플리트를 하죠. 자, 동기화 문제가 생길 거라고 우리는 걱정을 했었어요. 왜? 나는 이쪽에서 첫 번째 CPU에서 캔슬로 컴플리트를 하는데 두 번째 CPU에서 스테이터스 석세스로 컴플리트를 할까봐 이게 동기화 문제였잖아요. 근데 지금 동기화 문제에 빠졌죠. 왜? CPU A는 컴플리트를 해도 돼요. 왜? CPU A에서 그 IRP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빠져나가겠습니까? CPU A에서. 그러면 이후에 CPU B가 똑같은 IRP를 혹시 Q에서 뽑아와서 지금 처리하는 도중이었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어디서 문제가 해결이 되냐면 바로 여기죠. 스타트 IO에서 동기화 객체를 여기서 얻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먼저 들어가냐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말씀을 막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충분히 고민하면서 그림을 한참 찾아봐야 돼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거니까. CPU 두 개가 있어요. 한쪽에서 어콰이어하고 한쪽에서 어콰이어하고 둘 중에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이 경쟁하는 거죠. 만약 이쪽이 먼저 들어가면 이쪽은 기다리겠죠. 이쪽이 먼저 들어가면 이쪽이 기다리겠죠. 그런 관계를 형성해 놓고 이 화살표 그림을 유도를 하면 절대로 똑같은 IRP가 한쪽에서는 석세스로 한쪽에서는 캔슬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직을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구현하기 위해선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함수 위주로 보시면 적당한 위치에 스핀락을 획득하고 풀어주는 작업들을 적당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 왜 이런 작업을 왜 한다고요? 스핀락을 여기서 왜 획득하고 풀어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요? 캔슬 프레임워크,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IO 캔슬 IRP라는 이 함수가 먼저 뭘 한다고 그랬죠? 스핀락을 획득하니까 걔하고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코드에서 획득하는 코드를 반드시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였고, 두 번째는 캔슬 루틴. 캔슬 루틴은 어떻다고 그랬죠? 캔슬 프레임워크에서 호출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이미 IO 캔슬 IRP에서
스피드락을 획득한 상태로 오니까 반대로 여기서는 적당한 시기에 캔슬락을 풀어주는 작업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만 훨씬 더 정말 세련된 캔슬을 지원하는 세련된 드라이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캔슬은 지원하는 게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반드시 필수예요. 드라이버 구조를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가져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지 에러가 적으니까 심플하게 가져가는 건 좋은데, 심플하게 가져가는 과정 중에서도 분명히 성능이라는 게 있을 거고, 드라이버가 성능이 떨어지면 안 좋죠. 그죠? 성능을 고려해서 코딩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우리는 듀얼 CPU 3개, 4개짜리 CPU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능을 계속 생각을 하니까.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캔슬 문제가 생깁니다. 캔슬 문제. 항상 캔슬 문제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내가 이게 혹시 처리 중에 캔슬이 오면 어떡하지? 또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는 애가 큐에 들어있는데 캔슬이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면서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캔슬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캔슬은 하나를 더 배워야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캔슬 스피드락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캔슬 프레임워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캔슬 프레임워크는 시스템의 유일한 캔슬 스피드락을 동기화객체로 씁니다. 유일한 동기화객체를 쓰고요.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IO 캔슬 IRP를 함수 안에서 캔슬 스피드락을 획득한 상태로 드라이버의 캔슬 루틴을 부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드라이버는 캔슬과 관련된 동기화 문제를 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적당한 위치에서 캔슬 스피드락을 획득, 반납 이 코드를 적당하게 쓰시면서 동기화 문제를 피하시면 된다고 그랬었죠. 다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스피드락은 시스템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시스템의 성능을 위해서라도 획득을 했으면 빨리 반납을 하시는 게 좋다. 꼭 필요한 코드만 하고 처리하고 빨리 반납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파일 핸들과 관련된 이제 캔슬 로직을 배울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싱크로너스한 어떤 파일 전송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오늘 갑자기 제가 큐 얘기하면서 IRP가 큐에 큐잉되고 이런 얘기를 갑자기 드렸었는데, 다음 시간에 바로 고를 때 쓰는 비동기 IRP를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파일 핸들 자체가 비동기로 만들어서 싱크로너스하지 않고 에이싱크로너스하게 만들어 가지고 IRP가 2개, 3개, 4개가 미리미리 다 접수될 수 있는 그런 파일 핸들을 어떤 식으로 다루게 되는지, 그것을 배우면서 그때 우리가 중요하게 고민해야 될 캔슬 루틴 처리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